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현대하고 기아차가 뭐 사실 같은 회사지만 뭐 서로 이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도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제 원래는 이제 현대차인데 이제 기아차는 이제 인수한 거죠. IMF 때 이제 기아차 무너지면서.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현대차 이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현대차가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 3월 달에 그 코로나 폭락 이후에 지금 한 3배 가량 주가가 뛰었어요. 저는 이 영향이 사실상 저는 가장 큰 요소는 저는 그 전기차하고 수소차 분야라고, 이제 그게 이제 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북미 시장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북미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글로벌 전체에서의 어떤 판매 대수 순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일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이 이제 미래 가치를 미리 반영한다고 봤을 때, 저는 이 전기차나 수소차 분야에서의 진이 이 현대차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본 요소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뭐 북미, 유럽, 뭐 대륙 이런 데서 이제 현대차가 이제 상당히 그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봐서 그렇고,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갖고 현대차가 뭐 탁월하게 실적이 좋은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그 글로벌 이제 선두 다툼을 하는 그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들이 내연 차량 메이커들이 어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한 거죠. 오히려 이제 감소폭이 한 3, 40%씩 되고, 반면에 그거보다 현대차, 기아차는 좀 그 판매 그 감소폭이 좀 좀 적었기 때문에 이제 그 좀 더 부각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또 왜 또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이제 제 생각은 신차를 꾸준하게 계속 내놨어요. 신차를 굉장히 그 특히 기아차도 그렇고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북미 대륙에서는 이제 새로 대형 SUV가 이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팔렸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제 개소세가 이제 인하되는 그 연장되는 그 효과로 인해 가지고 또 차량 판매 대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유럽, 일본, 어, 중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그 국가별로 봤을 때 이제 자동차 그 판매 대수가 이제 네 번째로 많은 국가이고, 뭐 현대차, 기아차 자체로 봤을 때도 이제 뭐 상당히 좋은 상위권의 어떤 그 매출을 보이고 있는, 이게 이제 그 순위가 뭐 이제 그런 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전기차, 수소차 분야인데,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현대차 그 코나 전기차에서 이제 화재가 이제 잇따라 발생하면서 뭐 이제 그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떤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주가가 크게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 이제 그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아직 뭐 배터리 쪽의 문제인지 뭐 그 뭐 국토부에서는 셀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지에 그래서 LG화학은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 배터리 제조업체인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설사 이제 그 원인이 그건 사실은 이제 단기적인 악재이고, 원인이 밝혀지면 이제 그걸 고치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모든 기계적인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원인을 찾아갖고 해결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계속 됐을 때는 어떤 뭐 악재가 뭐 장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어떤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지면 뭐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의 문제인지, 그 제작 저기 조립 과정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저기
그 배터리 자체의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뭐 원인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이제 고치면 되는 것이고 어 이제 그런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적으로 한 5% 내지 한 20% 정도만 이렇게 보급이 되면은 급속도로 이제 대중화된다고 이제 이런 업계의 말입니다. 그 지금 그 이제 폭발적으로 대중화되는 그 비율까지 이제 좀 이렇게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그 이제 그 증가율이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전기차 비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전기차의 그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전기차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도 이제 많이 좀 팔리는 편이고 뭐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혜 전기차 업종에서의 그 수혜 대표적인 수혜 업체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고요. 뭐 물론 뭐 테슬라도 있고 뭐 BYD도 있고 이제 중국의 BYD도 있고 뭐 이제 전기 또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업체들도 이제 많이들 이제 뭐 일본의 토요타 같은 데도 있고 이제 차량을 많이 제작해 놔고 발표를 하잖아요. 신차를. 이게 경쟁이 치열한데 이제 현대차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결코 이제 좀 뒤지지 않는 정도의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수소 차량이죠. 수소 차량. 이제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어, 저기 충전이죠. 충전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지금 아직 해결돼야 될 문제이고, 수소나 전기나 이제 충전소의 이제 확보 문제도 이제 좀 중요한 해결 과제이기도 하고,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전기차보다는 이제 충전 시간이 좀 짧아요. 한 20분 안쪽, 길어야 20분 안쪽에서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는 안 그러죠. 전기차는 보통 아직은 한 뭐 몇 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물론 그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뭐 전기 충전 방식이 뭐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또 계속 기술이 진보되면 좀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빨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전기 요금에 대해서도 이제 그게 좀 나중에 지금은 뭐 좀 아직은 우리 전기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기가 이렇게 비싸진 않은 편이지만 향후에 이제 뭐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향후에 전기세가 분명히 이렇게 너무 전기로 쓰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대체되잖아요. 쉽게 해가지고 뭐 가스레인지도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전자 그쪽으로 급격하게 이제 이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자동차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연료로 쓰던 이제 제품들이 전기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전기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아무리 전기가 국가 인프라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아무래도 요금 부분에서의 좀 약간 현실화되는 하려는 움직임이 있겠죠. 그런 게 또 사실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이제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으로 봤을 때 아직 수소차가 전기차만큼의 어떤 개발 기술이 진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금 전기차가 이제 전기차 전에는 또 하이브리드카가 좀 움직임이 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과도기적인 그 단계가 전기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수소차가 되면 이제 연료 자체에서도 어떤 가성비가 훨씬 더 좋고 전기차보다 좀 그렇다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수소 트럭이 지금 이제 일반 승용차보다 많이 나왔는데 승용차는 아직은 전기차가 가성비가 더 좋죠, 수소차보다. 근데 이제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현대차가 지금 현대차만 유일하게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스위스에 지금 열대 계약도 하고 또 이제 현대차는 또 내년 말까지 한 3,000대인가 2,000대인가 그 보급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소차 이제 뭐 수소 트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차가 굉장히 커도 뭐 한 20분 안에 이제 뭐 물론 그 밖의 기온 따라서 이제 충전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한 20분 안에 다 그
충전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 뭐 800km 뭐 한 뭐 몇백 킬로를 간다고 얘기하고 뭐 이제 좀 그 1000km도 한 번 충전으로 1000km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술을 이제 조만간 이제 뭐 내놓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뭐 뉴스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 물론 뭐 배터리 교체형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뭐 배터리를 충전한 거 싣고 가다가 이제 떨어지면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는 수소차보다 이제 효율성이나 가성비가 이제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트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가 엑시언트 그 모델에서 이제 수소차를 생산하는데요. 그 트럭에서 뭐 기존에 이제 그 내연 차량 액션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뭐 여러 가지 비교 분야 뭐 힘이라든가 시간 뭐 이런 쪽에서 뭐 그렇게 뒤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기술력이 발달한 거죠. 제가 뭐 수소차도 옛날에 봤을 때도 90년대 제가 이렇게 뭐 경제 잡지에서 이제 그때 이제 현대차가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다 뭐 이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가장 해야 할 문제점이 그 수소 탱크의 크기를 줄이지 못해 가지고 좀 계속 기술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제 그때 기사를 읽었었는데, 이제 지금 기술 많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 차량에 탑재돼도 될 만큼 이제 탱크를 이제 뭐 그렇게 줄인 것 같아요, 크기를.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일반 그 승용이나 뭐 이런 분야에서도 이제 수소차가 대세가 될 수도 있겠죠. 기술이 발달하면은 지금 전기차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좋은. 그래서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현대오일 같은 데서 이제 한 200개인가 이제 복합 충전 시설을 이제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죠. 지금 아직 과도기적이고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가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조금 비중이 더 많은데 향후에 이제 뭐 또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또 이제 비중이 또 이렇게 역전되는 그런 또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과도기적인 기간이. 어쨌거나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충전소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죠? 기름하고 좀 다르게 뭐 수소차나 뭐 이제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시설이 많이 필요하죠.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현대차가 이제 향후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봤을 때 지금 차화정 시대에 이제 그때가 이제 전고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을 이제 좋은 기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이제 또 이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 뭐 그것도 지금 정의선 씨가 이제 구상을 하고 있죠. 이제 나중에 그 시대를 이게 땅으로 달리는 차량 시대를 넘어서면은 이제 뭐 하늘을 나는 1인용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또 이제 저거 될 것이라는 이제 뭐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전망에 이제 지금 뭐 착수를 했죠. 그 기술 개발에. 그러니까 이제 뭐 현대차가 이렇게 이제 과거에 이제 전성기 시대를 다시 한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또 이게 사실 뭐 높은 주가를 이제 형성을 보이고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월 단위로 한번 보면은 네, 27만 원까지 이제 올랐던 게 2012년 5월이에요. 이때가 이제 차화학 정유가 이제 가장 이제 전성기 시절인데 요때 가격 때까지도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지금 18만이면 한 10만 원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태로 이제 현대차가 계속 기술 개발하고 이제 움직인다면은 뭐 수년 내에 충분히 27만 2천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제 문제점이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노조가 이제 강경 노조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고 이제 계속 고임금을 계속 올려주다 요구를 들어주고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고임금이 계속 되다 보면은 계속되고 이제 그럴 때마다 뭐 파업이 자꾸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뭐랄까 좀 어느 정도 손실이 불필요한 손실이 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그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될 부분이고 한데 지금 그런데 이제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그 차량 업체들이 생산 기지를 계속 글로벌화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도 지금 그러고 있고 기아차도 그러고 있죠. 외국 뭐 동유럽이나 북미 대륙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지금 뭐 동남아 이런 쪽으로 뭐 중국에도 그렇고 그 차량 공장을 계속 이제 확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뭐 생산 비율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나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는데 당분간 아마 그게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차 전기차 그 배터리 뭐 한 전기차 이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종류에 대해서 배터리가 이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오래 가지 않고 그냥 뭐 빨리 이제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악재라고 이제 뭐 보여지고 그 이상의 뭐 다른 의미는 지니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어쨌거나 지금 상승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3월 20일 날 그 코로나 폭락 때 이제 6만 5천 원까지 밀렸었는데 그 전에 한 13만 원, 14만 원대 네, 15만 원 바로 밑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이제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19만 1,500원까지 올랐어요. 그 20만 원 거의 다 왔습니다. 그 20만 원 이제 넘어간 저기 뭐 이제 그게 한번 보시면은 20만 원대 넘어간 적이 요때가 언제냐?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요때가 언제냐면 201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년 만에 거의 20만 가까이까지 이제 주가가 상승한 것 같아요. 그 요런 식이면 이제 사실 뭐 이렇게 26만 9천 원이라는 전고점을 생각보다 빨리 도달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몇 개월, 수개월 내에도 도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여기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거의 뭐, 거래량이 미미했죠. 그죠? 네, 여기까지 뭐 미미했었는데, 코로나 폭락 이후에 이제부터 이제 그 거래량이 폭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거래량이. 이거는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사고 팔고 한다는 거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이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제 특별한 큰 악재가 없다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앞으로도 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통해서 캐시카우를 계속 이제 형성을 하면서 이제 그 전기차와 수소차의 투자의 비용을 계속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이제 다행히도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이제 뭐 새로운 차종을 그러니까 기존 차량의 뭐 신모델 이런 것들하고 새로운 차종을 계속 내놓는 것들이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매출도 잘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서로 뒷받침되면서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전기차, 수소차로 이렇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선순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현대차는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고점인 27만 원 정도까지, 26만 9천 원 정도까지는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목표 주가도 한 뭐 그 정도까지 잡아도 이제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저기 뭐 기아차는 빼고 현대차에 대해서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뭐 기존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뭐 여러 현황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걸 살펴보고 이제 뭐 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들 토대로 한 저의 생각, 향후에 뭐 주가가 어떨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뭐 좀 나와 있죠. 뭐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이제 그다음에 투자 지표로서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네, 투자 지표도 좋고 차트 이제 수급도 좋고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수급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죠? 뭐 아직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한 중간 정도 돼 있고 이제 유형 관리도 잘하고 있고 수익성도 좀 괜찮은 편이고 성장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요거는 뭐 모르겠어요. 충분히 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성장성이 이제 뭐 노조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뭐 이게 좀 사실 걸림돌이 되는 건 맞아요. 맞기는. 그죠? 근데 지금 사실 뭐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임금 구조를 봐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하긴 하죠. 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20일 동안에 이제 외국인들 이제 한 평균 단가가 17만 9천 원이고 거의 뭐 현 주가 수준이고요. 기간도 뭐 거의 그래요. 17만 8천 원 한 돈 천 원 차이 납니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제 최근 20일 동안 매수한 저 평균 가격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거의 뭐 지금 여기서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할 이유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사셔도 이제 무난한 가격대가 아닌가 싶어요. 18만 원대 되면 결국은 뭐 최근에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하고의 평균 매수 가격 수준이니까 개미들도 뭐 사도 이렇게 이제 이제 반드시 분할 들어가야 되죠. 분할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사가지고 끌고 모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체크를 해봤고요. 뭐 하여간 이제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10만 원 넘어갔을 때, 네, 10만 원 넘어갔을 때 이제 10만 원 간 넘어갔을 때 그게 언제냐면은 꽤 됐네요. 그죠? 제가 9만 원에서 10만 원 딱 넘어갔을 때인데 요때 7월 한 중순 요때쯤에 아마 제가 요 현대차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요때 제가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은 10만 원 이하에서 이게 10만 원 밀렸을 때, 네. 여러분 여기 10만 원 이제 올라갔다가 10만 원 다시 밀렸을 때 그 6월 달이었나? 하여튼 6월 말 7월 초인 것 같아요. 10만 원에서 이제 9만 원대로 밀렸다가 다시 10만 원대 올라왔던 때거든요. 그런 게 몇 번 되네요. 네, 한 6월 달인 것 같아요. 6월 달인 것 같은데, 그때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10만 원 이하에서 사신 분은 정말 잘 사신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주가가 이제, 제가 10만 원 초반에 요때쯤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에 쭉쭉쭉쭉 이제 가갖고 이제 15만 원까지, 뭐 찍을 때까지 제가 봤거든요. 요때까지, 한 요때까지. 8월 한 초까지. 근데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뭐 18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좀, 그때 만약에 제 말 듣고 매수를 시작했던 분이 있다면은 지금 꽤 많은 100%에 한 80% 정도의 수익률을 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종목 현대차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뭐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사지도 않고 뭐 저는 이제 보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데 돈도 그렇게 뭐 넉넉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투자하는 돈이 딴 데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제가 그때 이제 10만 한 몇천 원대였던 것 같은데 그때 대비하고 지금 따져서 한 80% 정도 올랐으니까 굉장히 좀 높은 수익률을 올렸겠죠. 네, 하여간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